네, 안녕하세요. 시스코 ATX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시스코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 이를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세션 도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여기 우측 하단의 Q&A 창으로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질문이 생각나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주시면은 역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Q&A 창을 보기 때문에 그때그때 또 답변을 가능한 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왜냐면 최근에 앤디 인사이트가 최신 버전이 릴리스 되었습니다. 앤디 인사이트는 6.5 버전이고 앤디 넥서스 대시보드가 3.2 버전으로 새로운 버전으로 바뀌면서 좀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 가능한 것들, 그리고 특히 여기에 보이시는 트래픽 분석이라고 이런 기능들이 좀 더 완화됐고 추가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앞부분에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앤디 인사이트를 구축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 부분, 그리고 실제로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데모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간단하게 앤디에 대해서 넥서스 대시보드에서 소개해드리면은 어, 앤디 인사이트 혹은 넥서스 대시보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세션을 통해서 전달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넥서스 대시보드라는 이 플랫폼이 먼저 있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CI 같은 경우 오케스트레이트, 앤디 오케스트레이트, 그리고 EVPN이나 그 3티어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패브릭 컨트롤러, NDFC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ND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 서비스 형태로 일종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도 좋겠죠. 이런 서비스 형태로 넥서스 대시보드라는 플랫폼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앤디 인사이트에 대해서 잠깐 드리기 전에 앤디 인사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크게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가시성 부분, 하나는 미리미리 분석하는 것, 또 하나는 자동화 부분인데요. 가시성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플로 정보, 전체 태블릿에 대해서 플로 단위로 우리가 커넥티비티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버그나 필드 노티스 이런 것들을 어드바이저리 기능을 통해서 또 앤디 인사이트에서 한눈에 패브릭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분석한다는 것은 실제로 이 서비스 영향이 발생하기 전에 앤디 인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패브릭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확인하고 그 상관관계를 확인해서 언어멀리 형태, 그러니까 이상징후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서비스 영향이 발생하기 전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화 부분인데 요거는 조금 건강검진하고 연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 패브릭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은 휴먼이 아닌 이 기계, 머신이 자동으로 어, 이 패브릭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해주는 거,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업데이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꼽히는 게 이 서비스 통합 이미지라는 건데요. 지금 최신 버전이 3.2 버전이고, 사실 요거는 3.1번 때부터 나오긴 했는데, 이게
기존에는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되어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센터, 앱 센터에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서 그리고 넥서스 대시보드 플랫폼에 설치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넥서스 대시보드 이미지 파일 안에 미리 요 패브릭 컨트롤러, 인사이트 그리고 오케스트레이터를 어, 미리 그 서비스 파일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축할 때 미리미리 서비스를 선택해서 인스톨을 하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넥서스 대시보드의 버전 자체는 이렇게 3.2 버전 이렇게 바로바로 알 수가 있지만은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인사이트 서비스의 구체적인 버전이 뭐냐 하면은 조금 클릭을 해서 봐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 넥서스 대시보드 3.2 버전 안에 서로 호환성이 있는 패브릭 컨트롤러, 인사이트 그리고 오케스트레이터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이미지 파일 안에 모든 서비스가 다 포함되었고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인스톨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백업하고 롤백하는 것도 직접 넥서스 대시보드 자체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내가 넥서스 대시보드를 백업하겠다 혹은 롤백하겠다 하면은 한꺼번에 그거를 서비스 포함해서 내가 롤백을 할 수도 있고 서비스를 포함해서 백업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서비스 통합 이미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3.2 버전에서 그전부터 있긴 했지만은 우리가 스탠드 언론의 그 넥서스 OS, NX OS 장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하게 된다는 거는 그 내귀에 있는 넥서스 OS 장비를 직접 지원할 수도 있고 그리고 L3 아웃으로 우리가 그 L3 스위치를 이렇게 연동했을 때 이런 장비들도 지원을 합니다. 네,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은 다 단독으로 넥서스 ND 인사이트에서 이런 장비들을 지원할 때 보면은 내가 이런 장비들이 이런 스탠드얼론 NX OS냐 혹은 ACI 패브릭이냐 아니면 NDFC 패브릭이냐 그 중에서 한 개 타입만 관리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3.2 버전부터는 내가 ACI 패브릭을 사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멀티사이트 DR 센터 해가지고 멀티사이트 혹은 멀티파드를 만들었을 때 이 위에 있는 ISN 혹은 IPN 장비도 이 ACI 패브릭하고 같이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내가 ND 인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트래픽 애널리틱스라고 트래픽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기능. 요거는 조금 그 기존의 플로 텔레메트리하고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트래픽 분석하고 플로 텔레메트리를 비교했을 때 보면은 지금 3.2 버전이라서 ACI 패브릭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요 보면은 이 유스케이스 활용 사례가 다른 기능입니다. 이 트래픽 애널리틱스라는 기능은 우리가 전체 패브릭 네트워크 대상으로 트래픽 개요를 파악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신량 혹은 지연이 발생했는지 혼잡 혹은 드롭이 발생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전체 네트워크 대상으로 어, 이거를 비지빌리티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근데 기존의 그
플로 텔레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또 플로 단위로 세부 정보죠. 어느 스위치를 지났는지 그 경로, 그리고 지연 드롭,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우 텔레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초당 2만 플로까지 지원하는 게 있죠. 그래서 어, 플로우 텔레메트리 활용 사례 자체가 전체 패브릭에 대해서 내가 트래픽을 알겠다라는 게 아니고, 사실 활용 사례 자체는 크리티컬한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플로 세부 정보를 알겠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 텔레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플로별로 이렇게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5 트플이죠. 소스 데스티네이션 IP, 소스 데스티네이션 서비스 포트, 네,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만은 이 트래픽 분석 기능은 우리가 TCP 서비스에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CP 서비스에 포커스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 요게 요 ACI 패브릭인데요. ACI 패브릭인데 서버 개념이 나옵니다. 서비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서비스라는 거는 이 서버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 포트 번호가 80이라 하면 웹 서버겠죠.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그래서 웹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이 전체 네트워크 대상으로 트래픽을 확인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트래픽 그 분석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 1.2.1, 2.2.2 얘네들이 이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 접속해서 통신을 할 때 우리가 얘네들에 대해서 지연, 혼잡, 그리고 드롭 이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서비스 타입이란 게 나오죠. 서비스 타입이란 거는 예를 들어서 이 예시에서 보면은 웹 서버, 웹 서버가 되고, 그리고 또 서비스 엔드포인트라는 게 나옵니다. ACI에서는 엔드포인트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요 트래픽 애널리틱스 기능에서도 요 서비스 엔드포인트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엔드포인트라고 하면은 이 서비스 포트를 달고 있는 서버의 IP 주소, 얘가 서비스 엔드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면은 클라이언트의 IP는 사실 중요하지만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건 중요하지만은 사실 클라이언트의 소스 포트 정보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트래픽 애널리틱스 기능에서는 포터플, 포트필이라고 해서 클라이언트의 포트 정보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기존하고 비해서 더 많은 이 플로라고 할까요? 더 많은 통신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TCP 서비스에 집중하니까 또 좀 더 많은 통신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플로가 2만 개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또 다른 개념으로 나오긴 한데 그보다 훨씬 많은 이 TCP 서비스에 대해서 전체 네트워크 대상으로 트래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트래픽 애널리틱스 기능을 쓰고 있다고 했을 때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정보를 알고 싶어요. 기존처럼 플로 단위로 어느 스위치에서 지금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내가 온 디만드로 그 해당 서비스, TCP 서비스에 대해서 플로 텔레미트리 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래픽 애널리틱스 기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내가 포어트플로 TCP 서비스에 대해서 개요만 지연 혼잡 드롭 이런 것들은 다 나오긴 하지만은 개요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지연이 나왔어 하면은 내가 온디만드로 플로 텔레메트리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존처럼 상세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경로 정보도 알고 네, 어디에서 드롭이 발생인지 어디에서 지연이 발생인지. 그리고 이거는 지금 ACI 6.6.1부터 지원하고 그리고 최신 버전 3.2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 한 가지는 트래픽 애널리틱스 기능과 이 플로 텔레미터를 동시에 이네이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트래픽 애널리틱스 기능을 상시 활성화한 상태에서 내가 문제가 생겼다. 세부 정보가 알고 싶다 했을 때 온디만드로 플로 텔레미터리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필요시 요 플로 정보를 수집하는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요 TCP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통신 양 그리고 지연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다가 TCP니까 이거 리셋 패킷 이 부분도 캡처하죠. 버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캡처하다가 요거는 좀 더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플로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 동안 이 플로에 대해서 수집을 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서비스 형태로 이렇게 보다가 기존 것처럼 플로 텔레메트리 정보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경로 정보, 어느 EPG, 어느 포트, 이때는 그 클라이언트의 소스 포트 정보도 다 보이게 되죠. 그래서 어디에서 지연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시 TCP 서비스에 대해서 확인하다가 세부 정보를 알고 싶다,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된다 하면은 플로 텔레메트리, 플로 리코드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이게 3.2 버전이죠, 최신 버전. 보시면은 3.2 버전에서 지금 매니지, 분석, 그리고 드민 이렇게 있는데 지금 ACI 패브릭 두 개를 연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플로 컬렉션 여기서 지금 트래픽 애널리틱스하고 플로 텔레미트리가 있는데 지금 ACI 2번 패브릭에 대해서 트래픽 애널리틱스를 지금 활성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트래픽 애널리틱스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전반적인 정보가 보이죠. 지연, 혼잡, 그리고 드롭 이렇게 점수를 주는데 지금 헬시 상태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은 전반적인 정보가 보이죠. 서비스 포트 이런 것들이 다 보이고 그리고 요 엔드포인트라는 거는 그 서비스 엔드포인트 하는 거고 3306 아마 데이터베이스의 서비스겠죠. 네. 그래서 어느 VRF, 어느 브릿지 도메인, 어떤 프로토콜, 어느 인터페이스, 어느 스위치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 주고요. 그리고 보면은 다시 엔드포인트 세부 정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엔드포인트라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서버의 IP 주소죠. 네. 그래서 이 서버가 어디에 지금 붙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알 수가 있고 어떤 VLAN인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죠. 트래픽 애널리틱스에 들어가면은 이 엔드포인트, 이 서버 엔드포인트에 보면 두 개 포트가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은 네, 방금 전에 보셨던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플로를 한번 봐야겠다. 네. 그랬을 때 지금 이 플로 수집에는 아무도 없고 내가 플로를 한번 수집해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나오죠. 3분 동안 내가 플로 텔레미터 정보를 수집하겠다. 그런데 지금 플로 텔레메트리 정보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소스 IP, 클라이언트 IP도 보이고, 네, 이 그 서버 쪽에 IP도 보이고, 포트 번호랑 이런 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플로 텔레메트리, 플로 레코드죠. 네, 좀 더 세부적인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클릭을 네, 플로 레코드는 기존의 그 플로 텔레메트리에서 수집한 거하고 똑같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 레코드를 보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어느 포트, 어느 스위치를 지났는지 네, 이것들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 거와 똑같이 이렇게 세부 정보를 확인해서 트러블 슈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새로운 기능들도 업데이트 됐고 했기 때문에 구축을 해보겠다 했을 때 잠시만요.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들이 있는지 한번 잠깐 확인해 볼게요. 괜찮습니다. 지금 그 패널리스트 분이 저희 장모님이 지금 올라와 계셨기 때문에 아마 질문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려사항, 구축할 때 고려사항을 보시면은 먼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ND 인사이트는 ND라는 플랫폼 위에 올라가는 그 서비스 형태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요 ND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ND 클러스터를 보시면은 이게 ND 캐퍼시티 플래닝 툴이라는 데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 두 개의 폼팩트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하나는 물리 어플라이언스, 물리 서버에다가 이 ND 인사이트를 구축할 때, 그리고 가상의 ND의 ND 인사이트를 구축할 때 두 가지인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어, 한 개 노드도 지원하고 있죠. 한 개 물리 서버로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실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스위치가 되게 적죠. 25대. 그리고 3개 노드 때는 400대까지. 아마 기본적으로 3개 노드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 6개 노드까지 지원하는데 이때는 스위치 1000대, 그리고 플로도 초당 2만 개 플로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 노드 같은 경우에는 그 물리 어플라이언스가 필요 없지만은 가상 노드이기 때문에 좀 캐퍼시티가 조금 떨어지죠. 하지만은 6개 노드로 구성했을 때 보면은 200대 스위치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 ND 플랫폼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보시면은 크게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ND 플랫폼에 대해서 NTP, DNS 이런 건다 필수로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데이터 네트워크하고 관리 네트워크 두 가지가 두 가지 설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ND 인사이트를 사용했을 때 보면은 요 데이터 네트워크하고 관리 네트워크를 서로 다른 서브넷으로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데이터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ACI에서 내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할 때, 네, 그런 플로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올 때 쓰는 그 데이터 네트워크이고요. 그리고 관리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ND 넥서스 대시보드 GUI에 접속할 때, 예, 접속할 때 사용하는 그 IP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신 포트, 어떤 통신 포트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뒷부분에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요 RTT, 라운드 트리플 타임이라고 해서 노드 사이에 50ms라는 이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 사이에서 바로바로 그 ND 인사이트 데이터들이 동기화돼야 되고, 예, 그리고 또 이게서는 그 ND 노드 사이에만이라고 썼지만 실제로 우리가 ACI하고 연동을 했을 때 ACI 패브릭 컨트롤러 스위치 얘네하고 이 ND 클러스터 노드 사이에서도 50ms라는 RTT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넥서스 대시보드하고 ACI 패브릭 간에 연동하는 걸 보면은 실제로는 ACI는 이 AP기 컨트롤러로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넥서스 대시보드에다가 ACI 패브릭을 어, 연동할 때 보면은 AP 자체를 연동하는 작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AP의 인밴드 IP를 내가 넥서스 대시보드에 등록해서 ACI 사이트를 추가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넥서스 대시보드에서 데이터 네트워크 그리고 관리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렇게 각각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APG에서도 인밴드하고 그 OOB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서로 대응되는 겁니다. 그래서 ND 인사이트를 쓸 때 보면은 내가 요 넥서스 대시보드의 요 데이터 인터페이스하고 어, 요 데이터 인터페이스가 API하고 연동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 인터페이스로 데이터가 가야 되고, 그리고 ACI 측에서는 인밴드를 설정해야 된다. 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통신 포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인사이트를 올리든 안 올리든 꼭 필요한 거죠. ND에서 관리 네트워크에서 필요한 이런 방화벽 해제 조건, 그리고 넥서스 대시보드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필요한 방화벽 해제 조건, SSH나 DNS, NTP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ND 인사이트를 써야 되니까 또 ND 인사이트에 스페시픽한 그 방화벽 해제 조건이 또 있겠습니다. 플로 텔레미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다 열어줘야 되겠죠. 방화벽에서. 그러면 여기까지가 넥서스 대시보드 플랫폼 자체에 대한 그 요구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ACI 패브릭을 ND 인사이트에 등록해서 연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ACI 패브릭 쪽에서 어떤 준비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ND 클러스터당 한 개 타입만 한 개 패브릭 타입만 지원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 ACI만 쓴다라고 하면은 ACI만 이렇게 등록을 하면 되겠죠. 근데 어, 내가 EVPN도 쓴다라고 하면은 따로 다른 ND 클러스터에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스탠드얼론 OS 같은 경우에는 내가 또 따로
ND 클러스터가 필요하겠죠.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ACI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멀티 사이트, 멀티 파드용으로 그 ISN, IPN은 ACI 패브릭하고 같이 이 NDI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CI에서 NDP 설정이 필요하고, 요거는 그 로그 정보 이런 것들이 꼭 그 뭐죠? 시간 정확해야 되니까 이건 꼭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플로 텔레메트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이크로 세컨드 레벨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PTP 설정, 그리고 플로 텔레메트리 수집하는 거 이것도 활성화해야 되겠죠. 플로 텔레메트리 프라이어리티 그거를 켜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DNS 설정인데, 이게 DNS가 여러 개 있거나 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그 모니터링 그 폴리시 설정에서 요거를 하나를 디폴트로 지정하는 그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쓰게 되면. 만약 요거를 안 쓰면은 그 ND 인사이트에서 그 플로 맵을 보면은 같은 스위치가 이렇게 막 두 번 등록되고 세 번 등록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네 번째고, 또 하나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인밴드 네트워크 설정이 필요하죠. ACI 패브릭에서 인밴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넥서스 대시보드 데이터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전달하기 때문에 인밴드 네트워크 설정이 필요한데, 이게 ACI 마니지먼트 테넌트에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니지먼트 테넌트에서 인밴드 베알레프라는 게 있고, 인밴드 브리시돔이라는 게 있고, 인밴드 EPG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ACI 인밴드 네트워크 설정인데, 요걸 또 두 가지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는 뒷부분에서 토폴로지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이 ND 넥서스 대시보드는 결국에는 서버 노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버 노드이기 때문에 ACI하고 연동을 했을 때 걔네들은 엔드 포인트가 됩니다. 혹은 L3 아웃으로 통신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보면은 이 ACI 패브릭 안에 있는 이 AP 컨트롤러나 스위치 이런 것들은 요 인밴드 EPG 안에 있는 인밴드 주소가 필요하게 되고요. 얘네들 얘네들에서 지금 ND 인사이트 쪽으로 데이터가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밴드 설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넥서스 대시보드 노드를 ACI 패브릭에 연동하기 위해서 역시 이 매니지먼트 테넌트 인밴드 웨어프 안에서 이 L3 아웃을 사용하거나, 혹은 내가 이 넥서스 대시보드 노드가 한 개 엔드포인트다라고 해서 여기 두 가지 방법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트랙도 당연히 필요하게 되겠죠. EPG, ACI니까. 또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넥서스 대시보드 노드를 연동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L3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 라우팅을 통해서 연결하는 거. 하나는 디프 스위치에 직접 넥서스 대시보드 노드를 연결해서 엔드포인트로 보는 거. 두 가지죠. 그리고 ACI 내부의 그 AP 컨트롤러 스위치 이런 것들은 인밴드 노드, ACI 인밴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D 그 앞서서 이 부분도 설명드렸지만은 ND 데이터 네트워크하고 ACI 인밴드 네트워크 이렇게 통신을 하는데, 얘네 둘이는 서로 다른 서브넷이야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린 게 조금 서툴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L3 아웃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ACI 패브릭이 있고, 우리가 인밴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L3 아웃으로 L3 네트워크로 넥서스 대시보드 클러스터와 연동을 합니다. 이거는 다 그 데이터 인터페이스겠죠. 그래서 인밴드를 통해서 L3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디프 스위치의 노드를 직접 연결하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은, 요 오른쪽의 패브릭을 일단 안 보시고, 왼쪽만 보시면은, 여기 ACI 패브릭, 그리고 여기에 넥서스 대시보드 노드용의 브리지 도메인 EPG를 작성해서 이 넥서스 대시보드 노드, 이 서버들을 엔드포인트처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왼쪽에는 L3 아웃을 쓰는 거고 오른쪽에는 BD EPG를 써서 연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패브릭이 여러 개 있다, 멀티 사이트다 라고 하면은 패브릭하고 패브릭 사이에 또 이렇게 L3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L3 네트워크를 통한 연동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후에 패브릭을 뭐 DR 센터 뭐 이렇게 내가 확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요 L3 아웃을 통한 연결 방식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멀티 사이트 환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 개의 그 원칙을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N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그림처럼 NDI만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요 NDI를 한 개의 패브릭 1번, 패브릭 2번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NDI 같은 경우에는 집중해서 배포하는 노드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다 같은 패브릭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끔 이렇게 배포를 합니다. 왜냐면은 NDI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많잖아요. 계속 이렇게 싱크업하고 그 클러스 내부에서 데이터가 리플리케이션 해야 되니까 네, 같은 로케이션에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ND 인사이트 같은 경우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내가 ND5를 배포한다라고 했을 때는 ND5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계속 이 일단 구축을 해놓고 설정만 해놓으면은 이 데이터가 계속 막 대량의 데이터가 갔다 왔다 하는 게 없으니까 얘네는 HA 구성으로 이렇게 패브릭 1번, 패브릭 2번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배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펌팩터 중에 버추얼 넥서스 대시보드, 버추얼 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NDI도 쓰고 ND5도 쓴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좀 이게 HA를 고려해 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NDI는 데이터가 많고 플로도 많이 수집해야 되니까 같은 패브릭 1번에다 대고 설치를 하고 그리고 ND5를 버추얼 노드에다 설치해서 이렇게 두 개 클러스터로 각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ND 인사이트를 이제 구축해야 되니까 ND 인사이트에 대해서 추가 요구 사항들이 있겠죠. 예,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는 ND 플랫폼에 대한 요구 사항, 그리고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할 ACI 패브릭에 대한 요구 사항,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실제로 우리가 써야 되는 ND 인사이트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을 보면은 먼저 이미지 파일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통합 이미지니까 ND 이미지 파일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어, ND 인사이트를 쓰기 위해서 ND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이 ACI 패브릭 AP 컨트롤러에 대한 그 인밴드 네트워크하고 통신이 돼야 되고 또 DNS하고도 통신이 돼야 완전히 있고 그리고 플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ND 데이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다 동일한 서브넷 L2로 구성돼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 요거는 데이터 서비스 IP라는 거는 익스터널 서비스 IP 혹은 어, 그 persistent IP라고도 하는데 이게 NDI가 그 스위치 정보를 가져올 때 여기에 설정하는 ND 쪽에서 설정하는 이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 IP라는 거는 그래서 설정하면은 직접 스위치에 설정이 됩니다.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데스티네이션이 요 IP다. 데스티네이션이 요 ND의 IP다. 라고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가는 거죠. ND 인사이트 에서는 기본적으로 요 데이터 서비스 IP만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구축하는 거를 보면은 그럼 ND 인사이트를 구축해야 되는데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업을 해보시면은 요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 클러스터니까 노드별로 IP 정보를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클러스터에서 클러스터 이름 여기 되게 중요하고요. 요게 실제로 그 ACI 쪽으로 각 값이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NTP, DNS, 그리고 앱 네트워크, 서비스 네트워크. 요거는 실제로 그 넥서스 대시보드 내부에서 사용하는 그 서브넷 IP가 되겠습니다. 그 넥서스 대시보드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서비스들 쿠버네티스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사용하는 그 쿠버네티스의 파드 사이에서 사용하는 요 IP가 필요한데 디폴트로 이렇게 16비트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값으로 이렇게 GUI에서 주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DNS가 만약 얘네들하고 같은 서브넷이면은 DNS 쪽으로 통신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는 내부 IP 그 라우팅이 먼저 프라이어티가 높기 때문에 얘네하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 DNS 서버하고 통신을 안 하게 되겠죠. 그 부분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노드별 IP는 CIMC죠. 첫 번째 노드, 두 번째 노드, 세 번째 노드 주소,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 두고 그리고 첫 번째 노드, 두 번째 노드, 세 번째 노드 해가지고 관리망 IP 게이트웨이, 데이터망 IP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엔드 인사이트를 구축하면은 오늘 여기에서 보여드릴 거는 ACI 패브릭 쪽에서 먼저 사전 준비가 다 됐고 그리고 이 ND 클러스터 구축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CIMC 설정을 해야 됩니다. CIMC 설정 첫 번째 노드의 그 CIMC 설정 다 부팅을 해서 케이블링을 해서 CIMC 설정을 해야 되는데 먼저 CIMC의 IP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커넥터 호스트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커넥터 호스트 설정을 해두고 그 다음부터 실질적으로 지금 클러스터 구축을 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넥서스 대시보드 노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 IP, 요거는 GUI로 우리가 넥서스 대시보드에 접속하기 위한 IP죠. 주로 이 부분을 설정하고 그리고 지금 계속 그 CIMC의 CLI하고 GUI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하면서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첫 번째 노드를 구성하면은 이제는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거는 실제로 관리 IP를 설정했기 때문에 GUI에서 직접 클러스터를 만들면 됩니다. 첫 번째 노드, 두 번째 노드, 세 번째 노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CIMC에 가서 클러스터를 구성했으니까 구성할 때 우리가 그 제일 처음에 어느 서비스를 쓸지 그 인사이트를 쓸지 오케스트라를 쓸지 이런 서비스들을 지정하는데 얘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클러스터 구성이 완성이 되었으면 내가 서비스가 제대로 지금 액티브 상태인지를 봐야 되겠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쿠버네티스를 쓰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이제 구축할 때 보면은 요 코맨드를 써가지고 파드 상태를 보거든요. NIR이라는 파드가 있는데 그게 NDI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상태를 볼 수가 있고 저 서비스 상태가 확인이 되면은 또 다시 GUI에서 시스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시스템 설정에서 GUI에서 데이터 네트워크의 라우팅 정보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넥서스 대시보드의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ACI 패브릭까지 ACI 인밴드 네트워크까지 통신할 수 있는 라우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멀티파드 구성했을 때 만약 파드별로 서브넷이 다르면은 다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서비스 IP ACI에서 8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설정이 제대로 배포되어 있는지 요거는 노드에서 각 ACI 노드에서 통신 여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ND 쪽에서 레스큐즈를 쓰면 되는데 이거로 핑을 해보면 되겠죠. 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넥서스 대시보드 이 플랫폼에 ACI 패브릭을 이 사이트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ND 인사이트에서도 사이트를 추가하면 모니터링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과정을 제가 그 동영상을 찍었거든요. 한 10분 정도 동영상을 찍었는데 실제로는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서 한번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그 CIMC 첫 번째 노드 구성하는 거죠. 네. 요거는 그 관리 그 어드민 패스워드를 제일 처음에 설정했고요. 정하고 그리고 GUI에 접속하기 위한 매니지먼트 IP 그리고 게이트웨이. 네. 지금 첫 번째 노드에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첫 번째 노드가 부팅하게 되죠. 네. 그래서 핑을 한번 해보면은 문제없이 핑이 되네요. 그래서 이 매니지먼트 IP에 GUI에 접속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완료됐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는데 제가 지금 동영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패스를 했고요. 그래서 직접 그 GUI에 들어가서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되는데 먼저 클러스터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DNS, 네, 그리고 네, NTP 설정도 필수고요. 클러스터 네임, 네, 그리고 외부에 직접 연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록시 서버도 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노드가 완료됐고요. 두 번째 노드 추가하는데
여기, 지금 첫 번째 노드의 어, 데이터 네트워크 이런 설정이죠. 예, 그리고 게이트웨이 주소, 매니지먼트는 그 초기 설정 때 이미 했기 때문에 내가 없고요. 예, 여기 첫 번째 노드, 그리고 두 번째 노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노드는 CIMC를 안 했기 때문에 직접 이 GUI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맞추고요.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프라이머리, 브로클러스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지먼트 IP도 주고요. 게이트웨이, 그리고 그 데이터 네트워크 IP죠. 그래서 이 작업을 세 번 해야 되겠죠. 세 번째 노드, 그리고 어, 노드 이름을 역시 프라이머리고 매니지먼트 IP, 게이트웨이, 데이터 네트워크 이런 걸 세 번 해야 되겠죠. 보시고 문제가 없으면은 넥스트. 네, 여기에서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이번에 패브릭 컨트롤러도 함께 넣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 IP는 일단 설정하지 않고 한번 가보겠는데요. 어, 패브릭 컨트롤러 그리고 인사이트만 있고 넥스트. 네, 설정이 이름, NTP DNS 그리고 노드 정보. 네. 프로키시 다시 한번 보고 세 개 노드 네, 세이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반 시간 정도 네,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NDI 서비스 상태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직접 이 ND에 접속해서 보셔도 되고, 그리고 GUI에서는 지금 이 서비스 상태 프로세싱, 방금 전에 프로세싱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직 지금 지금 이네이블이 됐는데요. 이네이블이 됐는데, 지금 컨피그레이션이 계속 가고 있다고 하네요. 헬시 상태고 각 파드들 봐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NIR이 그 NDI의 서비스입니다. 네, 지금 이네이블 헬시 상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다 러닝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것도 다 헬시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겁니다. 리프레시 해보면은 네, 그게 없어졌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서비스도 확인됐으니까 이제는 시스템 설정 들어가는데 데이터 네트워크 라우팅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ACI 패브릭으로 가기 위한 라우팅이죠. 네, 이거를 정하고요. 그리고 OOB로 가는 라우팅도 설정해 두겠습니다. 이거는 ACI 그리고 NDFC 쪽에도 그리고 그 아래쪽에도 NDFC용으로 넣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라우팅을 했으니까
시스템 상태가 지금 이네이블 상태죠. 그리고 요 서비스 IP, 서비스 IP, 요거는, 어, 매니지먼트에서, 요거는 NDFC를 위해서 넣는 거고요. 요 데이터 서비스 IP, ACI에서는 유득비가 필요하죠. ACI 스위치에 내려가는 큰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ACI 스위치 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 IP에 대해서 데이터를 던지는 거죠. 이 NDFC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어, 데이터 인터페이스 라우팅, 데이터 네트워크 라우팅하고 서비스 IP를 클러스터 한다고 한 거죠. 네, 바로 이렇게 인유즈로 사용 중이라고 나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한번 각 노드 ACI 스위치 컨트롤러에 대해서 한번 핑을 줘보는 거죠. 통신이 문제 없는지. 네, 다 통신이 문제 없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 CIMC에서 CLI로 검증하고 GUI에서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갔다 왔다 하면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는 넥서스 대시보드에 패브릭을 추가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AP계 그 인벤드 IP를 추가하면 됩니다. 먼저 넥서스 대시보드에 를 등록하고 그다음에 인사이트에 대해서 내가 모니터링할 패브릭을 다시 또 추가하는 거죠. 사이트에서 패브릭을 음, 네,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중점이 되는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ND는 넥서스 대시보드는 자동화를 지원하고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두 번째는 ND 인사이트는 지속적으로 텔레미터리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 간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이상 징후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축할 때 ACI 패브릭에서는 꼭 인밴드 네트워크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넥서스 대시보드에 빼먹을 때가 있는데 넥서스 대시보드 시스템 설정에서 데이터 네트워크 라우팅에 ACI 인밴드 네트워크를 추가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중간중간에 그 질문이나 잘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시면은 채팅창 혹은 Q&A로 보내주시면은 혹은 어, 또 메일로 주시면은 더 상세한 걸 적어서 보내주시겠다 하면은 그것도 전혀 웰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설문조사 안내인데요. 매번 부탁드리지만은 저희에게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다음 다음 세션이 9월 10일로 지금 플래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주제는 요 플로 텔레메트리에 관한 주제인데요. 그때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 공유 네. 요거는, 그 ATX 방금 그 제일 앞에서, 어, 전달 드렸던 그 메일 주소로, 어, 연락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메일을 답변하는 형태로 그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 메일 주소를
채팅창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채팅창 보셨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세션은 여기에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